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 전까지 마리 큐리는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가 여자가 타긴 좀 그러니까 아유 그 공적은 인정을 하나 그 남편인 사람 남편 줘라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지원 씨, 정답입니다. 마리 큐리가 노벨상을 받기 전에 마음고생을 했던 이유는 바로 노벨위원회에서 남편인 피에르 큐리에게만 상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 남편한테만 공을 돌린 거네요. 네. 아니,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한 여자한테. 키로가 빠졌대잖아요. 네. 키로. 자, 당시 피에르 큐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찾아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내가 이 그 사람 제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땡큐. 제가 말하지 못했는데 부인 마음 다칠까봐. 정말 하남자네요, 진짜. 피에르 큐리는 즉각 노벨위원회에 편지를 보냈죠. 방사능 연구는 두 사람이 함께 이뤄낸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마리 큐리가 반드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 편지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이에 노벨위원회 내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여자에게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마리 큐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와. 잘됐다. 이로써 마리 큐리는 36살의 나이에 역사상 최초로 여성 노벨상 수상자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이에요? 네. 와. 윤호진 씨 뭐 노벨상까지 이게 받게 됐으니까 엄청 좋아했겠네. 일단 뭐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벨위원회에서 준 노벨상의 상금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얼마예요? 뭐 해마다 그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4억이라고 해요. 와. 14억이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이번엔 베크렐과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가 나눠 갖게 되니까 그 상금이 이제 분할되겠죠. 아, 그럼에도 그렇구나. 불구하고 참 너무나 그래도 행복했다고. 부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9억 정도 이렇게 벌었네.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노벨위원회에서 상을 줄 때 베크레 2분의 1, 마리 큐리 4분의 1, 피에르 큐리 4분의 1 이렇게 정말. 정해주고요. 그럼 7억 가져왔네. 나쁘지 않네. 그 비중에 그렇구나. 따라서 괜찮구나. 이렇게 상금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 큐리는 노벨상 수상으로 과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노벨 최초 여성 네. 노벨상이면은 그거는 근데 사회 분위기상 또 평가절하하고 막 이랬을 것 아이, 같기도 그럼요. 하고. 네. 당시에 여러 언론과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마리 큐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아, 그 여성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여전히 마리 큐리 역할을 그 옆에서 내조한 부인 맞아. 또는 조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시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당시 미국의 한 과학자는 나한테도 피에르 큐리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나도 노벨상 받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네, 진짜 마리 어이없다. 큐리 수상을 비아냥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 이후에 피에르 큐리는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마리 큐리는 프랑스 대학에서 어떤 제안도 교수 자리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 모셔가도 모자라니까. 그렇죠. 자, 하지만 마리 큐리는 세간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를 이어나갔고 노벨상을 탄 그 다음 해인 1904년에는 둘째 딸인 이브 큐리도 나왔습니다. 야, 그 와중에도 열심히 사랑했네요. 네, 그렇죠. 사랑둥이. 네. 그런데 둘째를 낳은 지 불과 2년 뒤인 1906년에 마리 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벌어지고 아유. 말죠. 남편 피에르 큐리가 47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마리 큐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마음으로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직 어린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구야. 뭐 의지가 느껴진다, 뭔가 어머니. 결연한 어. 의지. 너무 슬픈 사진이죠. 네.
마리 큐리는 이제 그 가장으로서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 남편과 함께하던 연구도 자신이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 큐리가 마음을 다잡을 무렵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피에르 큐리의 죽음이 마리 큐리에게는 과학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주죠. 바로 남편이 죽으면서 공석이 된 소르본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자리가 마리 큐리에게 와. 주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마리 큐리는 소르본 대학 8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성 교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게 되죠.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자, 그럼 이때 마리 큐리가 파고든 연구 주제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라듐을 순수한 상태로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추출. 세상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당시 2개나 발견을 해냈던 거죠. 와. 하지만 당시엔 순수한 라듐 원소는 추출하지 못했고요. 다른 물질이 섞인 화합물 상태로만 라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출한 라듐 화합물은 한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바로 어둠 속에서 은은한 형광빛을 내는 거였습니다. 야광.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죠.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라듐이 엄청난 열을 거의 무한정으로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이나 별의 그 놀라운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라듐 발견을 통해서 최초로 밝혀졌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와. 근데 교수님 저 조그만한 저 고체 덩어리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거예요? 그 라듐 같은 방사성 원소 내부는 이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던 입자랑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라듐이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원리에 해당이 되죠. 또 방사선.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라듐이지만 완전히 순수한 형태의 그 라듐을 추출하는 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마리 큐리는 0.1g의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와, 역시 아, 의지의 상 드려야 돼. 마리 큐리. 짜릿해. 라듐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한 효과가 드러났는데요. 자, 대체 뭐였을까요?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니까 뭔가 나쁜 세포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아, 항암 치료에 쓰였어요? 아. 보고에 따르면 암이 라듐 광선에 의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라듐 광선이 종양을 치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건 진짜 혁명 의학계에서도. 맞네요. 혁명이지. 네. 지금도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암으로 왜 죽는 거예요? 현재 실제로 암에 걸리면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게 돼서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효과가 바로 라듐을 발견한 이때 처음 밝혀진 거죠. 와. 그리고 지금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리 큐리 덕분인 거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라듐 덕분에 항암 치료가 확 넓어졌다고 할 수 와. 있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후 의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라듐의 의학적인 효과에 집중 조명하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라듐을 쪼였더니 피부병이 낫다.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치료가 되더라.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암을 치료하는 라듐이라면 다른 병들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전 세계에서 정말 라듐 열풍이, 라듐 광풍이 불게 됩니다. 당시 라듐이 들어간 이 품목은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며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이게 그때도 피부를 신경 많이 썼을 거란 말이죠. 라듐이 들어간 팩. 아, 라듐. 네. 마스크팩?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정답. 그 네. 프랑스잖아요. 호진 씨. 약간 패션 쪽에 좀 볼 테니까. 란제리? 네. 호진 씨 오답입니다. 무슨 효과죠? 아니, 나 탐날 것 같아. 정답. 지원 씨. 이 라듐이 이 발광을 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렌즈. 미니 발광. 밤에 이거 좀 뜨고 프레시. 네, 합리적인 오답입니다. 자, 힌트 주시죠. 아, 이게 남자분들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정답. 건데요. 네, 규현 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지러운 남자들은- 게 없는데 뭘 정리해요? 남자들은 남자한테 좋다 하면 환장하거든요. 왜? 그런 것처럼 라듐 콘돔을 만든 거예요. 그 에너지가 아 몰라 와. 어떻게? 자, 규현 씨. 자,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이게 정답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예요, 규현 씨? 몰아간다.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우리도 좋다는 거 몸에 좋다는 거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좋다. 저걸 착용하면 뭐 정력이 좋아진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라듐의 에너지를 받는다 뭐 이렇게 광고할 수 있죠. 라듐의 기를 받아서 에너지가 넘치게 될 거야. 원기옥이 그냥. 정답은 바로 콘돔인데요. 당시 라듐이 함유된 콘돔은 정력을 높여준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워낙 라듐 상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다 보니까 라듐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실제로 라듐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아, 진짜. 이거 가짜 광고를 했구나. 네, 라듐 부작용이 밝혀지게 된 건 한참 후였습니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라듐 공장 소녀들이 법적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라듐의 위험성이 전 세계로 알려지죠. 그리고 이즘에 라듐이 든 제품들의 끔찍한 부작용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당시엔 라듐이 가진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이처럼 훗날 라듐에 대한 위험성이 밝혀지긴 했지만 마리큐리가 라듐 추출에 성공했을 당시만 해도 라듐 상품에는 퀴리 이름이 도용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라듐이 인기를 얻을수록 과학자로서의 퀴리의 명성도 같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리큐리는 드디어 깜짝 놀랄 만한 전보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곧 편지가 갈 겁니다. 바로 노벨위원회에서 마리큐리가 순수한 라듐을 추출한 공로에 대해 노벨 화학상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짜릿하다. 환희에 찬 느낌이었을 것 얼마나 같아요. 행복할까요? 이번엔 14억 혼자 갔네요. 혼자 가죠. 예스. 혼자 가야죠. 혼자 가.